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면서 관련법 제정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를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참선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수자 스님들의 수행과 노후 복지를 돕고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후원하는 제가불자 모임이 창립됐습니다. 수도권의 수행 포교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경내 관음전에 새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고 중부권 관음성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만일결사를 위한 제3차 천일기도의 100일 회양식도 공행하고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제가불자 단체 대한불교 삼보회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과 학자들의 수준 높은 강연이 매주 일요일 펼쳐집니다. BBS 개국 30주년 연속기획 21대 국회를 상생으로 오늘은 7번째 순서로 21대 국회 정각회장으로 선출된 이원욱 의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면서 관련법 제정의 전기가 마련됐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 첫 소식으로 홍진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 예고된 후 17, 18, 19대 국회에서 6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는 2013년에 이어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었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만나는 이들마다 법제화를 당부했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반 총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을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은 종교적 신념을 세속법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기독교계의 우려와 반발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의 영역이 교육과 행정 등의 공적 영역으로 한정됐습니다. 성직자가 교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건데 이는 평등법 시안을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라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차별금지법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혐오범죄 방지법으로, 영국은 평등법으로 존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또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고했는데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없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국제기구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한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수차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었고, 사람은 성별과 출신 등이 아니라 오직 그 행위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평등법 제정의 이유이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계속되자 전남도가 방역 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며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식품 접객업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전국의 선원에는 참선 수행에 매진하면서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수자 스님들이 있는데요. 수자 스님들의 수행과 노후 복지를 돕고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후원하는 제가불자 모임이 창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함께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이끌어온 수자 스님들을 후원하는 제가불자 모임 선주회가 창립과 함께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선원 수자의 산하 선원 수자문화 복지회가 창립한 선주회는 3천여 명의 제가불자들이 참여하는 후원단체입니다. 선주회는 평생을 수행에 몰두해온 수자 스님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세계화에 힘을 보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주회는 첫 번째 과제로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불사를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우리나라의 간화선과 참선 수행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선문화복지회와 문경봉암사가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화선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또 인류 문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주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선주회 공동회장을 맡은 정상철 강원전기 대표이사와 김한란 성신여대 교수는 스님들의 수행생활뿐 아니라 노후 복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의 불교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수자 스님들의 복지와 의료 복지를 또 후원하고 또 문경 명상마을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 모금 이런 일들을 위하여 저희가 제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주회는 특히 단순 후원 모임을 넘어 정기법회와 생활참선 교육, 선원 대중공양 등을 통해 제가불자들의 수행을 돕는 단체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회원들은 수행과 실천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돼서 선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님과 또 제가불자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냥 빛나는 그런 세계 명상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은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승려 복지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선주회 출범으로 수자 스님들에 대한 의료와 노후 생활 지원은 물론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 용문사에서 BBS 뉴스 김한규입니다. 수도권의 수행 포교 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경내 관음 전에 새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고 중부권 관음 성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경내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와 만일결사를 위한 제3차 천일기도의 100일 회양식을 봉행하고 부단한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이 모여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의 원력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전국에서도 많은 불자님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동참을 해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고가를 벗기고 딱 제가 의심을 겼는지를 딱 해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아주 기계가 당당한 장신형의 관세음보살님이 이와 함께 용인 문수산 법륜사의 도량 정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표현숙 불자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고려시대 고승이자 한국불교 선사상의 체계를 세운 선사로 꼽히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불교개혁을 위한 정예결사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제가불자 단체 대한불교 삼보회가
정예결사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과 학자들의 수준 높은 강연이 매주 일요일 펼쳐지는데요.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제가불자 단체 대한불교 삼보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려시대 고승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대한 특별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대한불교 삼보회는 지난 1964년 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신문사의 초대 발행인 고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단체로 올해로 46회째 여름불교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보조국사 진울의 권수정예결사의 길을 찾아서 정예결사를 조직해 불교 개혁을 이끈 진울 스님의 가르침에 담긴 사상적 배경을 공부하는 9주간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자로서 이제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그 참다운 불교 공부 행을 어떻게 닦아갈까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시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자들이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개강 첫날에는 금강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병조 삼보사이버불교대학장이 왜 이 시대의 정예결사가 요구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정 대학장은 21세기 한국 불교의 현실과 정예결사 당시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잊혀져가는 불교의 본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불교를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쪽의 시대 분위기가 있고 사찰의 품격을 높이고 신도수를 확장하려고 하는 일에만 열중해 있다가 보니까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원은 불교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 대학장은 진울국사의 정예결사를 이념적인 모델로 삼아 한국 불교 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본래의 목표는 부처님처럼 수행하는 일이에요. 제가에 있는 신자들 또한 열심히 오계를 준수하고 원효대사가 말씀했던 이익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 대한삼보회 여름불교대학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여름마다 펼치는 모금운동인 핫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번 모금 캠페인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휴대용 손선풍기를 마련해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더운 여름철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네이버 해피빈에서 핫한 여름 쿨한 나눔으로 개설된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면 되며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BBS 개국 30주년 연속기획 21대 국회를 상생으로 오늘은 7번째 순서로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을 만나봅니다. 이원욱 의원은 21대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정관가와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이원욱 정각회장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21대 국회 정각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이원욱 의원은 무겁다라는 말로 입을 뗐습니다. 먼저 매우 무겁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가 극한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제가 또 이런 정각회 회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상생이 사라진 21대 국회. 이원욱 정각회장은 불자라는 공통점으로 한데 모인 여야 의원들부터 하나로 묶는 데서 정각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각회 회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함께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거창한 담론을 먼저 얘기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회합이라도 하고 단합이라도 해보자. 삼선의 의정활동 중 제3정조위원장,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며 사회적 갈등 조정과 대타협을 강조해온 이원욱 정각회장의 꿈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 국회 갈등의 근저엔 국회의원 300명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분열이 있어 상생과 화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절충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을 얘기하고 노동은 나 몰라 이럴 수 있고 어떤 국민들은 뭐야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인데 그 기업이 희생해야지 이럴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절충을 찾아가는 것, 국민의 절충을 찾아가는 것, 그래야 국회도 상생화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원욱 정각회장은 만 18살이 되면 보육원 등 양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연령을 22살로 높이는 이른바 좋은 어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여권에서 처음으로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장군 죽비를 든 것도 정치권이 청년들의 어려움에 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했던 당내에서 얘기했던 몇몇 의원들이 그런 반응들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일자리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바라는 가장 큰 고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21대 국회. 이원욱 정각회장의 바람대로 정각회라는 너른 토양에 상생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장애인 포교와 복지에 앞장서온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 스님이 한국 신지식인협회 사회봉사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신지식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5회 신지식인 인증식을 갖고 사회봉사 분야의 혜성 스님 등 모두 48명에게 신지식인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혜성 스님은 지난 1993년 조계사의 청각장애인 신행단체 원심회를 통해 수화를 배우면서 장애인 포교에 뛰어든 뒤 2003년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설립해 장애인들을 위한 포교에 매진해왔습니다. 고려시대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저술하고 입적한 곳인 경북 군위군에 삼국유사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 조형물로 구현해 놓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대 삼국의 역사와 전설을 다룬 삼국유사는 한민족의 역사를 5,000년으로 끌어올린 국보입니다.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2010년 세상의 중심이란 뜻을 가진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가온누리 사업으로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조성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주성을 견지했던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삼국유사 알맹이인 책자를 가져온 데는 한계가 있지만 군이 재현한 목판본을 이관해 삼국유사 고장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하고 입적했던 인각사를 상징화하고 삼국유사 속 신화와 설화 등을 전시 체험 공간에 구현했습니다. 일연선사관과 신화 속 인물을 판타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서클 영상관, 히스토리관, 설화문화관 등은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체험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500여 년 만에 복원한 삼국유사 목판본을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군위군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들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전시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복합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조성을 했습니다. 삼국유사의 모든 신화를 상징하는 17m 높이의 신화목과 전망대로 만들어진 사자성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놀이시설과 산책코스, 숙박시설은 체류 관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군위군은 상공유사 테마파크를 지역의 대표 힐링 문화관광지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상공유사는 테마파크가 관광객 중심의 테마파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친 국민들이 상공유사 테마파크에서 힐링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관광객이 사계절 찾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공유사는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상공유사 테마파크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와 뿌리에 대한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군위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제주 지역 사찰이 운영하는 유일한 장학재단인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된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산을 줄이지 않고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이와 함께 이건우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습니다. 불심으로 이렇게 좀 어렵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이렇게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좀 더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보문사 장학회는 올해로 6년째 부처님 오신 날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연말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2021년 열린 관광지를 공모합니다. 문체부는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열린 관광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산공원 일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쌍꼬리 부전나비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생물 모니터링 결과 쌍꼬리 부전나비의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2006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쌍꼬리 부전나비가 남산공원에 여전히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은 오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문학 작품 속의 장소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탐방하는 서울 문학기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원은 20명이며 신청은 오늘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선원에서 한국불교의 수행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수자 스님들을 후원하는 제가불자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3천여 명의 제가불자들이 참여한 후원단체 선주회는 평생을 수행에 몰두해온 수자 스님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내년 가을로 예정된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불사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출가와 제가 4부대 중의 소통과 화합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